요번에 응시 인원이 굉장히 많죠. 40만 명 되죠, 그죠? 40만 명. 문제는 쉽게 나오겠습니까? 어렵게 나오겠습니까? 근데 너무 걱정은 하지 마세요. 그 40만 명 중에서 정상적으로 처음부터 공부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뭐, 시험 응시하기 전에, 아이고, 이거 뭐, 얼마나 어렵겠느냐 한번 치보자 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을 겁니다. 그래도 응시 인원이 많으니까 지금 그리고 상대평가하기로 확정을 했죠, 그죠? 상대평가하기로 확정을 했어요. 그런데 당장에 하기로는 어렵죠. 그래서 순차적으로 할 건데, 그럼 문제가 어렵게 나오는 게 옳은 것을 찾아라, 틀린 것을 찾아라. 어느 게 어렵습니까? 옳은 것을 찾아라. 그런데 그보다 더 골치 아픈 게 박스 문제가 더 골치 아프죠. 그런데 그런 또 물론 어렵다, 쉽다 하고 판단할 수 있는데, 사실은 어렵다, 쉽다 하는 거를 주로 문제를 낼 때 어떻게 하느냐면은, 예를 들어서 OX 문제하고 오지선다형하고 어느 게 어렵습니까? OX 문제가 훨씬 어렵죠. OX의 문제는 확률이 얼마나 돼요? 맞을 수 있는 확률은 50%죠. 오지선다형은 확률이 20%죠. 그러니까 OX 문제가 훨씬 어렵죠. 그죠? 그래서 문제가 쉽다, 어렵다 하는 것은 제일 쉬운 문제는 어떤 거냐면은 틀린 답이 명확하게 보이는 것. 이게 제일 쉽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보다 난이도가 조금 어려우면은 5개 중에서 3개는 명확하게 아니다. 2개 가지고 이거냐 저거냐 이렇게 고르는 게 조금 어렵죠. 그죠? 그런데 이거다 싶으면은 그게 답이 아니죠. 그게 문제라서 그렇죠. 그죠? 근데 이제 난이도가 높으면은 3개 중에서 찾는 것. 5개 다가 어려워서 못 풀 그런 것들은 별로 없어요. 그러면 중정도 되는 거는 2개 중에서 찾는 것. 상은 3개 중에서 찾는 것. 이런 것들이 상하를 가르는 기본이 돼요. 근데 뭐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있으면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해놓으면은 다 충분히 풀 수 있을 거예요. 자, 교재 107페이지 확인 설명 의무 및 확인 설명서 작성 의무. 자, 1번 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 대상물에 대한 기업공개사의 확인 설명 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기업공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법령에 정하는 사항을 거래 당사자 쌍방에게 성실 정확하게 설명해야 된다. 자, 문제를 푸는 거는 쉽게 푸는 게 좋죠. 거래 당사자 쌍방에게 설명합니까? 권리를 취득하려는 의뢰인에게 설명합니까? 우리 집 팔아달라는데 그 사람에게 설명할 이유는 없죠. 거래 당사자 쌍방이 여기 틀리죠. 그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틀리게 많이 나오는 게 확인 설명하고 오케이 하면은 중개가 완성되죠. 다른 말로 확인 설명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한다. 중개가 완성된 때 한다. 완성된 때라는 말은 중개가 완성되고 난 뒤라는 말이에요. 확인 설명하고 오케이 하면은 중개가 완성된다는 말은 확인 설명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하죠. 그죠? 그래서 중개가 완성된 때 설명하는 게 아니고 완성되기 전에. 이거 굉장히 틀리게 자주 나오세요. 물론 거래 당사자 쌍방에게 설명하는 게 아니고 권리를 취득하려는 의뢰인에게 설명합니다. 이번에 기업공개사는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에 권리 이전 의뢰인이 불응하는 경우 기업공개사는 이를 권리 취득 의뢰인에게 설명하거나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기재해야 된다. 설명도 하고 기재도 하고 2개 다 해야 되죠. 불응했을 때. 대신에 불응했다는 말이 안 나오면 설명할 필요는 없죠. 기재만 하면 돼요. 3번에 기업공개사는 중개업무의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중개의뢰인에게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정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래 해야지 그 사람이 자기가 맞는지 확인을 해야 되죠. 그런데 중개사무소에서는 보통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오면 복사를 합니다. 그거 복사해가지고 보관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거. 개인정보처리법 위반이에요. 그죠? 주민등록번호는 수집해서 보관을 못하게 됐어요. 그럼 거래계약서에는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거래계약서에 인적사항 들어갈 때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같이 들어가죠. 거래계약서 몇 년 보관해야 돼요? 5년 보관하죠. 그러면은 주민등록번호 보관을 수집해서 보관 못하게 되죠. 그죠?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법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다른 법에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 이런 것들을 수집해서 보관할 수 없다. 거래계약서 보관해라고 돼 있죠. 법에서. 그래서 이거는 돼 있어요. 그러면 거래계약서를 5년 넘었습니다. 5년 넘었다. 폐기를 해야 됩니까? 그대로 보관해도 됩니까? 문제는 거래계약서를 보관하면 되지만 거래계약서에 있는 주민등록번호는 보관하면 안 돼요. 법으로는. 5년간 보관해야 된다. 법에 있으니까 주민등록번호 있어도 되지만 5년 지나면은 주민등록번호 있는 거는 폐기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자, 근데 4번에 소속 공제사가 중개 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소속 공제사가 중개 대상물을 확인해서 설명할 의무가 있다. 자, 확인 설명하는 의무도 하는 것도 중요한 중개 업무죠. 소속 공개에서는 중개업무를 할 수 있지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죠? 확인 설명할 수 있지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5번에 기획공개사가 확인 설명을 성실 정확하게 하지 아니하거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업무 정지 처분 받을 수 있다. 이 질문은 나올 때 같이 나올 거예요. 기획공개사가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으면은 업무 정지입니까? 과태료입니까? 100만 원 이하다, 500만 원 이하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신에 소속 공개사 위반하면은 자격 정지 그대로 있죠. 밑에 2번에 공인중개사 법령상 기획공개사가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확인 설명할 내용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중개 대상물의 권리관계. 우리 확인 설명서에 권리관계 나오죠. 뭐를 보고 작성한다? 등기부를 보고 작성합니다. 그럼 권리관계는 기본 확인사항이다, 세부 확인사항이다. 등기부를 보고 작성한다 하는 말은 직접 확인하는 거죠. 기본 확인사항이네. 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산출 내 확인 설명서에 중개보수 들어가죠. 중개보수는 기본 확인사항이다, 세부 확인사항이다. 헷갈리지 마세요. 중개보수는 별도로 나와있어요. 기본 확인사항, 세부 확인사항, 중개보수. 이거는 기본 확인사항도 세부 확인사항도 아니죠. 그죠? 중개대상물과 시장, 학교 등과의 근접성. 쉽게 이야기하면은 이게 입지조건 할 때 도로와의 관계,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시설, 판매 및 의료시설 들어가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직접 확인해야 되죠. 기본 확인사항입니다. 토지 이용객,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 규제. 요거, 집 안에 있습니까? 집 바깥에 있습니까? 집 바깥에 있다. 직접 확인한 거니까 기본 확인사항입니다. 중개대상물의 경제적 가치는 설명하는 내용이 안 들어가죠. 이건 어디에서 나오느냐면은 나중에 매수신청 대리할 때 경제적 가치가 나와요. 이게 뭐냐면은 여기 이 물건을 경매 받아주겠다. 요거 시가가 얼마인데 얼마에 받아주겠다. 시가가 얼마다 하는 말이 표현되기로 경제적 가치라 되어 있고 매수신청 대리할 때는 경제적 가치를 설명해야 되지만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들어가는 내용은 아닙니다. 비협의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이전함에 따라 부담해야 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확인 설명은 취득하는 의뢰인이 하죠. 그죠? 취득 조세를 설명하는 거지 이전하는 조세를 설명하는 것은 아니다. 자, 넘어가서 3번에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사항과 전속중개계약 체결 시 공개해야 되는 정보 중 공통된 사항에 속하는 것을 모두 골라라.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 확인 설명서에 있죠. 확인 설명서에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보 공개하는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취득 관련 조세의 종류 및 세율. 확인 설명서에 있죠. 그런데 확인 설명서에 있지만 정보 공개할 때 없는 거 2개 있다 그랬죠. 중개보수, 취득조세. 이거는 확인 설명은 있지만 정보 공개는 사항은 아니고 중개보수는 실비의 금액과 산출 내역 확인 설명서는 있지만 정보 공개는 사항은 아니다. 권리자,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 자, 요게 권리관계에 나옵니다. 권리관계는 확인 설명하는 사항에도 들어가고 정보 공개하는 사항에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정보 공개할 때
권리자 주소 성명 등 인적 사항은 공개하지 마라 그랬죠. 이건 확인 설명하는 사항은 정보 공개하는 사항 아니다 그죠? 대신에 확인 설명하는 사항에서는 권리자 주소 성명 등 인적 사항을 하지 말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규정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없느냐면은 권리관계를 설명할 때는 뭐를 제시하면서 설명해야 됩니까? 등기부를 제시하면서 설명하죠. 그죠? 그럼 등기부를 가지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세 개가 있어요. 첫 번째 어떤 권리가 있느냐? 권리의 내용. 두 번째 봐야 되는 게 권리자가 누구냐? 세 번째 권리의 순서. 이걸 봐야 되는데 등기부를 보면서 권리자 딱 갖다 막아놓고 이거는 절대 보면 안 됩니다. 이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권리관계는 두 개 다 들어가는 거지만 정보 공개할 때는 권리자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마라. 그런데 확인 설명할 때는 권리자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을 설명하지 말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당연히 권리자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도 설명하는 내용에는 들어갑니다. 자, 오른쪽에 6번 보겠습니다.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과 관련한 판례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중개계약은 쌍무계약이므로 중개의뢰인이 기획공개사에게 소정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기획공개사의 확인 설명 의무와 손해배상 의무가 당연히 소멸되는 것이다. 자, 기획공개사는 중개보수를 받죠. 중개보수를 받죠. 그죠? 중개보수를 받는 것은 권리입니까? 의무입니까? 권리죠. 확인 설명하거나 손해배상해야 되는 것은 의무죠. 권리를 이행하지 않았다? 의무는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죠. 보수를 안 받는다고 해서 확인 설명하는 의무, 손해배상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문제가 나오면은 방금 말씀드린 요 지문은 자주 나와요. 이번에 기획공개사는 비록 그가 조사 확인해서 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의뢰인이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되는 사항에 관한 그릇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3번에 중개대상물에 건전항이 설정된 경우 실제 피담보 채무액까지 조사 확인해서 설명할 의무는 없다. 요거 자주 나와요. 피담보 채무액을 조사해서 설명할 건 없죠. 그죠? 뭐만 설명하면 된다? 채권 최고액만 설명하면 됩니다. 4번에 기획공개사는 다가구 주택의 일부에 대한 임대차 중개를 중개함에 있어서 임차 의뢰인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 임대차 보증금을 제대로 반환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다가구 주택의 권리관계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뭐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5번에 상가 건물에 대한 임대차 양도 계약을 중개하는 경우 상가 건물 임대차보법상 대항력, 우선 변제권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임대차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상가 건물의 권리관계 등에 관한 자료를 확인 설명할 의무가 있다. 뭐 당연히 맞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확인 설명할 때 면적을 볼 때 공부상 면적하고 실제 면적이 다르다면은 아니면은 경계가 공부상 경계하고 실제 경계가 다르다면은 뭐를 기준으로 해야 됩니까? 공부상 기준으로 합니다. 지적도에 나온 것을 기준으로 해요. 그런데 청량을 했다. 뭐를 기준으로 한다? 청량 결과가 제일 우선이에요. 어제 그 이야기를 하니까 실제 경계가 우선이 아니냐? 공부상 경계보다 실제 경계가 우선이 아니냐? 할 때마다 헷갈린다 이래요. 제가 뭐라고 설명을 드렸냐면은 제가 김해 경가입니다. 그래서 김해에 가면은 김해 대동이라는 데가 있어요. 대동면인데 그 위에 가면 상동이라고 있습니다. 원래는 상동, 하동이 있어요. 상동, 하동 하면은 어느 동네가 좋습니까? 상동이 좋죠. 거제도에 가면 대개마을, 소개마을이 있죠. 어느 마을이 좋습니까? 대개마을.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를 떠나가지고 조금 그런 의미가 있죠. 그죠? 그래서 원래는 상동, 하동이었는데 하동에 있는 사람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안 좋았겠습니까? 별로 안 좋았겠죠. 그래서 하동이 뭐냐? 대동보다 높은 하동이 뭐냐? 상동보다 높은 대동으로 바꾸자. 그래서 조금 오래됐습니다만은 지명을 바꿨어요. 자, 거기에 초정리라고 있는데 거기에
초정하면 여러분 혹시 초정에 굉장히 유명한 거 있죠. 탄산음료 3대 광천수에 들어갑니다. 4대 광천수에 들어가죠. 그 초정은 아니고 거기에 보면은 친척들이 아직 많이 있어요. 친척들이 많이 있는데 그 동네 우리 문중에서 제시를 하나 지었어요. 문화재 같이 굉장히 크게 굉장히 잘 지어놨어요. 지을 때는 동네 사람이 아무 말도 안 하는데 다 짓고 난 뒤에 처음에 재산을 모시려 하니까 동네 사람 전부 다 나와가지고 재산 못 재게 합니다. 동네 한가운데 왜 귀신을 모시려고 하느냐. 안 된다. 그래서 몇 시간 동안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위패는 안 모시겠다. 위패는 안 모시겠다. 제사만 지내자. 안 된다. 몇 시간 동안 안 하다가 겨우 그럼 한 번만 지내자. 겨우 한 번을 지냈어요. 근데 내년에 되면은 또 지내야 되죠. 이제 다 돼가지고 거기 있는 이제 친척 형님의 동네 전부 다 친구들이에요. 아는 사람. 제사 지내자가 안 된다. 안 된다. 한 번만 지내고 안 된다 했으니까 여기서 제사 못 지낸다. 방법이 없죠. 방법이 없다. 진짜 안 되나 안 된다. 좋다. 법대로 하자. 법대로 하자. 그래서 우리 청량할 거다. 청량을 하니까 그 동네에 있는 집에 어떤 집은 안방까지 문중 땅이에요. 대부분 경우는 자기 집 거 아니고 전부 다 문중 땅입니다. 청량 경로를 딱 놔두고 전부 다 빼라. 지금 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뺄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지내도록 했어요. 담장, 실제 경계예요. 그리고 공부상 경계 다르면 뭐를 우선으로 한다? 공부상 경계를 우선으로 하는데 그거보다 더 우선이 청량 결과입니다. 청량할 때 기술적인 결함이 없는 청량이 제일 우선이에요. 그러면은 자 면적이나 경계를 볼 때 개업공개사나 매수인이 청량까지 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 없다. 자 예를 들어서 청량을 해가지고 확인 설명을 했죠. 그리고 오케이 하면 거래계약이 체결되죠. 확인 설명을 했다. 거래계약이 체결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장이 없죠. 그럼 교육공개사는 청량 비용만 손해죠. 교육공개사 손해보는 일을 하면 안 되죠. 청량까지 해야 되는 의무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7번에 공인중개사 법령상 확인 설명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두 고른 것은 기업 권리관계를 설명할 경우 등기상 증명서 등의 근거 자료를 권리를 취득하려는 의뢰인에게 교부해야 된다. 우리 설명할 때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해라 그랬죠. 그죠? 교부해라는 말은 없습니다. 이건 틀렸고. 그 다음에 기업공개사의 자료 요구에 중개 의뢰인이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기업공개사는 중개대상물에서 조사할 권한이 있다. 자료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하는 것은 한마디로 집안에 있는 거죠. 불응했다, 안 주더라, 열쇠수리공 불러가서 문 따라 해가지고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는 권리는 없죠.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권리는 없고 대신에 불응하면은 권리를 취득하는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확인 설명서에 기재하고 이러면 되죠. 이것에 법인의 분사무소에서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대표자가 서명 및 날인해야 된다. 분사무소에는 누가 해야 됩니까? 작성이나 서명 및 날인은 분사무소 책임자가 해야 되죠. 이래 중개인을 한 소속 공개사는 확인 설명서에 서명 또는 날인해야 된다. 서명 또는 날인이 아니고 서명 및 날인이죠. 자, 밑에 8번에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업공개사는 중개 의뢰를 받은 때는 확인 설명을 하고 그 즉시 확인 설명한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해서 거래 당사자 쌍방에 교부한다. 자, 중개 의뢰 받았을 때는 중개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무가 없죠. 중개 의뢰 받았을 때 설명하는 게 아니고 중개 의뢰 받았을 때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설명한다. 그리고 중개가 완성된 때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거래계약서 작성하는 때 확인설명서 작성하고 거래 당사자 상방에게 교부하는 게 맞죠. 이번에 개업공개사는 확인설명을 위해서 매도 의뢰인 또는 임대 의뢰인 등에게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여야 한다. 요구하여야 한답니까? 요구할 수 있답니까? 요구할 수 있다 그렇죠.
3번 기업공개사가 성질 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을 하지 아니하면 업무 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이건 업무 정지가 아니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기업공개사 물론 법인의 대표자, 분사무소 책임자 및 중개인을 한 소속공개사는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이건 맞죠. 기업공개사는 확인설명서의 원본을 5년간 보관해야 된다. 확인설명서에는 거래 금액입니까? 예정금액입니까? 예정금액이가 몇 년? 3년이죠. 그죠? 그런데 이거 원본입니까? 사본입니까? 거래계약서는 확인설명서, 기업공개사 보관하는 것은 원본이에요? 사본이에요? 자, 근데 옛날에는 지금 거래계약서는 적어도, 거래계약서는 확인설명서는 적어도 몇 부 이상 작성해야 된다? 적어도 3부 이상 작성해야죠. 그걸 이전하는 의뢰인, 최등한 의뢰인에게 주고, 그러면 기업공개사 한 부 보관해야 되니까 적어도 3번 작성하죠. 옛날에는 먹지대에서 작성했죠. 그죠? 원본은 누구에게 줍니까? 매수인에게 주죠. 매수인이 원본을 가지고 등기 신청합니다. 사본 2개는 매도인에게 하나 주고 기업공개사 보관하겠죠. 그런데 지금은 먹지로 작성 안 하죠. 프린트를 하죠. 제일 먼저 나온 게 원본입니까? 제일 끝에 나온 게 원본입니까? 구분할 수가 없죠. 그래서 작년,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법에서 사본을 보관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거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지금은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로 어느 게 원본인가 어느 게 사본인가 구분할 수 없으니까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로 물론 거래계약서는 5년이지만 확인설명서는 3년이죠. 자, 9번에 공인중개사 법령상 기업공개사 갑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갑은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여 거래 당사자 모두에게 교부해야 된다. 쌍방에게 교부한다. 그러니까 설명은 취득하는 의뢰인에게 설명하지만 이전하는 의뢰인에게는 교부는 합니까? 안 합니까? 교부하는 것은 3개가 있죠.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 보증설정서류, 이전하는 의뢰인, 취득하는 의뢰인 둘 다에게 교부해야 돼요. 물론 거래 당사자는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합니까? 안 합니까? 이것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전하는 의뢰인에게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죠. 그죠? 그래 가지고 교부를 해야 되죠. 교부를 했다고 서명 및 날인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가 서명 및 날인하고 받아놓고 난 안 받았다 이러면 골치 아프죠. 그러면은 확인설명서 교부 안 했다. 어떤 벌을 받을 수 있습니까? 작성 안 하면은 교부 못 하죠. 작성하는 것부터 위반되는 것은 전부 다 업무 정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받았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거래 당사자도 확인설명서에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그죠? 물론 거래계약서에도 마찬가지로 해요. 자, 그런데 교부하는 것은 거래 당사자 둘 다에게 쌍방에게 교부를 합니다. 이번에 갑이 다른 기업공개사와 공동중개를 한 경우 확인설명서에는 공동중개한 기업공개사 중 한 명만 서명 및 날인하면 된다. 공동으로 했다. 둘 다 해야 되죠. 3번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1조 소음, 진동 등 환경조건은 갑이 확인설명에 대한 사항이다. 1조 소음, 진동, 환경조건 맞죠? 오로지 확인설명서 이름만 들어가죠. 확인설명하는 사항 맞습니다. 3번에 갑은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확인설명서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3년 동안 보존해야 된다. 확인설명서 거래금액입니까? 예정금액입니까? 예정금액이니까 3년이죠. 그러면은 전속중개계약서도 예정금액이죠. 3년 보관해야 되죠. 일반중개계약서는 거래금액이 나온다. 예정금액이 나온다. 일반중개계약서 얼마에 팔아주세요. 얼마에 팔린다는 보장이 없죠. 거래 예정금액이죠. 그러면은 일반 중개계약서 몇 년 보관한다? 3년 보관한다. 이런 거 꼬이면 절대 안 돼요. 일반 중개계약서는 써야 된다. 안 써도 된다. 안 써도 되는데 보관해라 말이 안 되죠. 그런 것들 꼬이기 쉬우니까 조심하시고.
5번에 중개물을 수행한 소속공개사가 성실 정확하게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을 하지 않는 것은 소속공개사의 자격 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이거는 맞죠. 기획공개사 위반하면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소속공개사 위반하면은 자격 정지 3개월짜리 맞습니다. 자, 넘어가서 11번 볼게요. 공인중개사 법령상 주거용 건축물의 확인 설명서 상 기획공개사 기본 확인사항란에 해당되지 되는 사항은 모두 몇 개냐? 권리관계 1, 2, 3, 4 다 들어가죠. 주거용 들어가고. 그런데 지금 문제가 주거용도 보셔야 되고 기본 확인사항도 같이 보셔야 되죠. 그런데 주거용에 들어가는 것은 뭐 1, 2, 3, 4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고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권리관계는 원래 등기부를 봐야 되죠. 그러면 기획공개사 직접 확인한다. 기본 확인사항이 맞고 중개보수는 기본 확인사항도 세부 확인사항도 아니고 별도로 나와 있죠. 그러면 교육시설 집 안에 있다 밖에 있다. 밖에 있다 직접 확인한다 물어본다. 직접 확인하는 거 맞죠, 그죠? 입지 조건에 들어갑니다. 직접 확인한다는 말은 기본 확인사항입니다. 경비실 관리주체 경비실이 집 안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밖에 있으니까 직접 확인해야 되죠. 기본 확인사항입니다. 수도, 전기, 소방 한마디로 집 안에 있죠. 그죠? 건축물의 내외부 시설물에 관한 상태 물어보죠. 정확하게 표현하면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청해서 확인한 거니까 세부 확인사항이고 건폐율, 용적률, 상한 뭐를 보고 기재한다? 시군 조례를 보고 기업공개사 확인을 해야 되죠. 직접 확인하는 거니까 기본 확인사항입니다. 1조 소음, 진동 어디에서 확인해야 돼요? 집안에서 확인해야 되죠. 집안에서 확인한다? 물어봐야 되죠. 즉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청한다? 요거는 세부 확인사항이죠. 대신에 이거는 조심해야 될 게 이 문제가 확인설명서 2라는 문제가 되었다면 시옷은 답이 아니죠. 1조 소음, 진동 등 환경조건은 오로지 주거용 건축물에만 해당합니다. 비선호시설 집안에 있다 밖에 있다. 밖에 있다 밖에 있으니까 요거는 직접 확인해야 되죠. 기본 확인사항. 비선호 시설의 중요한 것은 비선호 시설은 확인 설명서 1, 2, 3, 4 중에서 어디에 놓는다? 1하고 3에만 놓습니다. 자, 오른쪽에 13번 볼게요.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2 비주거용 건축물에서 기업공개사의 확인사항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여부는 세부 확인사항이다. 자, 단독경보형 감지기 한마디로 집 안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집 안에 있죠. 집 안에 있으니까 기본 확인사항이 아니고 세부 확인사항이죠. 그런데 문제가 확인설명서 2죠. 확인설명서 2에는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들어갑니까? 비상벨 수화전에 들어갑니까? 비상벨 수화전 그러니까 기억은 맞다 틀렸다. 틀렸죠. 그죠? 그래서 요즘은 확인설명서 1, 2, 3, 4도 구분하시고 기본 확인사항, 세부 확인사항도 같이 구분하셔야 돼요. 이번에 내진 설계 적용 여부는 기본 확인사항이다. 자, 내진 설계 적용 여부는 이건 뭘 보고 확인합니까? 건축물 대장을 보고 확인한다. 기업공개사 직접 확인하는 거 맞죠? 그러면은 이거는 내진 설계 적용 여부는 확인설명서 1, 2, 3, 4 어디에 나옵니까? 이거는 건축물 부분에 전부 다 해당되겠죠. 주거용뿐만 아니고 비주거용도 내진 설계돼야 되죠. 그죠? 1, 2 다 놓으니까 기본 확인사항 맞고.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에 관한 사항은 세부 확인사항이다. 물론 실제 권리관계,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에 관한 사항은 1, 2, 3, 4 다 나옵니다. 이거는 한마디로 등기 안 되는 권리죠. 등기부를 보고 확인할 수도 없고 직접 가서 확인해도 눈에 안 보이죠. 어린에게 물어본다. 더 구체적으로 하면 어린이 고지해야 한다. 물어보는 거니까 세부 확인사항 맞습니다. 리얼의 환경조건, 일조량, 소음, 진동 등 환경조건은 세부 확인사항이다. 이거는 집안에서 확인하는 거 맞죠? 물어봐야 되죠. 세부 확인사항은 맞지만 문제가 확인설명서 2. 그런데 일조량, 소음, 진동 등 환경조건은 오로지 어디에만 나온다? 확인설명서 1에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리얼도 틀렸죠. 자, 넘어가서 15번 볼게요. 공인중개사 법령상 기업공개사가 토지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될 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냐? 토지죠. 그죠? 1번 비선호시설. 이거는 1, 2, 3, 4 중에서 어디에 나온다?
1, 3이니까 토지도 나오죠. 일조량 등 환경 조건 어디에만 나온다? 1에만 나옵니다. 토지 안 들어가죠. 관리주체 유형에 관한 사항. 관리주체 이게 어디에 넣냐면은 경비실이 있느냐 없느냐, 관리주체가 누구냐, 이거는 관리에 관한 사항. 그러면은 경비실은 주거용에 있고 비주거용에도 있는데 토지에는 경비실이 없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토지에는 관리주체 유형에 관한 사항, 요거는 안 들어갑니다.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은 토지 부분이니까 토지가 나오는 1, 2, 3에 다 나오고, 접근성 등 입지 조건. 요게 입지 조건이죠. 자, 입지 조건에서 도로와의 관계, 접근성,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시설, 판매 및 의료시설 중에서 확인설명서 2에서는 빠지는 게 교육시설, 판매 및 의료시설, 3에 빠지는 거, 요거 두 개도 빠지면서 주차장 빠지죠. 그러면은 접근성, 이거는 빠지는 거 아니죠. 그죠? 1, 2, 3 다 나옵니다. 자, 오른쪽에 16번에 공인중개사 법령상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상 임대차 중개 시에도 반드시 기재해야 되는 사항은, 자, 토지 이용객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 임대차인 경우는 생략할 수 있다. 반드시 기재해야 되는 것은 아니죠. 관리에 관한 사항, 관리에 관한 사항이 안에 뭐 들어갑니까? 경비실이 있느냐 없느냐, 관리주체가 누구냐, 이거는 임대차하고는 상관없이 무조건 다 들어가야 되고, 개별 공시지가, 건물 공시가격도 임대차인 경우는 생략할 수 있다. 4번에 취득시 부담할 조세 종류 및 세율, 임대차인 경우는 생략할 수 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임대차인 경우는 생략할 수 있다가 아니고, 취득조세는 임대차인 경우는 제외한다. 애당초 안 적죠. 임대차인 경우에 꼭 들어가야 되는 게 관리에 관한 사항이네요. 밑에 17번에 공인중개사 법령상 기업공개사가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 중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1, 2, 3, 4 서식에 공통적으로 기재되는 것을 모두 골라라. 권리관계, 등기부 기재사항,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거 주인이 누구냐 하는 것은 1, 2, 3, 4에 안 들어가는 거 없죠. 1, 2, 3, 4 다 들어갑니다. 비선호 시설은 1하고 3에만 들어간다 그랬죠. 거래 예정금액, 팔 때, 전세 줄 때, 임대차 줄 때 거래 예정금액이 없는 게 없죠. 다 들어가요. 환경 조건, 어디에만 들어간다? 1에만 들어갑니다.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에 관한 사항, 이것도 1, 2, 3, 4 다 들어가요. 물론 취득조세도 다 들어가고 중개대상물 표시도 다 들어가죠. 자, 넘어가서 19번 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 작성 요령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대상 물건의 표시라는 토지 대장 및 건축물 대장 등을 확인해서 기재한다. 하지만 대상 물건의 표시에는 있지만 건축물 방향은 건축물 대장에 안 놓는다 그랬죠. 현장에 직접 가서 확인을 해야 돼요.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에 관한 사항은 법정지상권, 유치권 등 매도, 임대 의뢰인이 고지한 사항을 기재한다. 한마디로 등기 안 되는 권리죠. 법정지상권, 유치권, 주택임대차, 보호받은 임대차, 눈에 안 보이니까 물어보고 적어라. 의뢰인의 고지에 의한다. 맞고. 그러면 이 실제 권리관계,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에 관한 사항은 기본 확인 사항입니까? 세부 확인 사항입니까? 한마디로 물어보는 거니까 세부 확인 사항이죠. 3번 공동주택 가로 열고 기숙사를 제외한다 중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되었으나 분양되지 아니하여 보존 등기만 마쳐진 상태인 공동주택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알선하는 경우는 이를 임차인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틀리게 나올 내용은 전혀 없는데 단지 하나 가로 안에 기숙사는 공동주택입니까? 아닙니까? 그냥 문제에서 기숙사는 공동주택이냐 아니냐 물어보면 이거는 문제가 잘못됐죠. 우리 건축법에서는 기숙사가 공동주택에 해당하죠. 그런데 주택법에서는 기숙사는 애당초 주택이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원래 법에서는 건축법상 공동주택 이래 되어요. 기숙사는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은 아니죠. 가로 열고 기숙사는 제외한다. 요거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4번에 경매 및 공매 등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해서 기재하고 건저당 등이 설정된 경우에는 채권 최고액과 실제 채무액을 확인해서 기재해야 된다. 실제 채무액 확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확인할 수 없죠. 그럼 실제 채무액은 집주인은 압니까? 모릅니까? 혹시 집을 담보로 돈 빌린 적 없어요? 집을 담보로 돈 빌다 지금 은행에 남아있는 돈이 얼마입니까? 이자하고 합해갖고 모릅니다. 모르니까 은행에 가서 물어봐야 되죠. 은행에서 집주인 아니면 안 가르쳐주죠. 그런데 최근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갑하고 을하고 갑을 임대인으로 을을 임차인으로 임대차 계약을 전세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면 이 집에 건저당이 설정되어 있죠. 건저당이 설정되어 있다. 건저당이 설정되어 있으면은 전세가 일반적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면은 보증금 받아가지고 건저당 말소시키죠. 말소시켜요. 그런데 건저당을 말소시키기가 어려울 정도면은 이 집은 전세 계약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어떻게 해? 월세 내면 되지. 월세 내면 되죠. 건저당권이 굉장히 설정이 많이 되어 있는 집이 있어요. 집 팔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왜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집이 5억짜리예요. 일반적으로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게 보통 한 50% 빌릴 수 있죠.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적어도 50%는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사죠. 그런데 제가 이런 걸 하나 봤어요. 실거래가가 지금 한 4억 5천 되는데 지금 호가가 한 5억 정도 되는 게 있어요. 거기에 건저당 설정된 게 3억 8천 9백이 됐어요. 그런데 나머지는 한 3년 전에 했고 1억 2천만 원이 올해 건저당 설정됐어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건 은행하고 특별한 어떤 관계가 없으면 그렇게 설정하기가 곤란하겠죠. 그죠? 자, 5억짜리인데 3억 8천 9백이 건저당 설정되어 있다. 팔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팔기 쉽죠. 예를 들어서 5억짜리를 사는 사람은 돈이 모자라가 은행에 2억 5천 빌립니다. 그런데 2억 5천 빌리는 것보다는 물론 3억 8천 9백이 전부 다가 채권 최고액은 아니죠. 그죠? 일반적으로 돈 빌리는 가격에 120% 건저당 설정하죠. 그죠? 그럼 그게 100%라 치고 그럼 3억 8천 9백을 빌리는 거랑 마찬가지죠. 건저당 건 안고 사면 되잖아요. 현금이 그만큼 작게 들어도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신문을 할 때 등기부는 자주 떼봐야 돼요. 적어도 3번을 떼봐야 됩니다. 맨 처음에 우리 집 팔아주세요 하면은 등기부 떼봐야 되죠. 예를 들어서 엄마가 딸에게 집을 사줬어요. 집주인은 딸 거죠. 엄마가 주로 관리하면서 엄마가 와가지고 이제 팔아주세요 그럽니다. 엄마하고 계약을 체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죠? 실제로 이래 하다가 저한테 질문 온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집 팔아달라 그러면은 소유자가 누굽니까? 그리고 등기부를 떼봐야 돼요. 등기부상하고 상계약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되죠. 등기부상 계약 소유자하고 실제 소유자가 다르다면은 누구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됩니까? 실제 소유자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되죠. 그래야 계약을 체결하면은 문제가 생겨요. 그럼 등기부상 소유자가 와가지고 내 집인데 왜 다른 사람하고 계약을 체결하느냐? 그럴 수도 있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공부할 때 그렇게 실제 소유자하고 계약을 체결하라고 배웠는데요. 그래 말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실제 소유자하고 등기부상 소유자가 다르다. 실제 소유자하고 계약을 체결하라는 말이 우리나라 등기부 공신력이 없죠. 그죠? 실제 소유자가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 계약을 체결할 때는 등기부상 소유자고 실제 소유자고 틀림없이 무슨 관계가 있죠. 그죠? 그래서 실제 소유자가 등기부상 소유자에게 이거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데 이거 내 거 아니다. 이거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반드시 동의서나 확약서를 받아와야 돼요. 안 그러면 틀림없이 와가지고 내 건데 왜 다른 사람하고 계약을 체결했느냐? 그래 나오겠죠. 그죠? 그럼 이제 등기부 맨 처음에 집 팔아달라고 의뢰받았을 때 등기부 떼봐야 되죠. 그 다음에 언제 떼야 됩니까? 계약 체결할 때 떼봐야 되는 거 맞죠?
계약 체결할 때 떼본다. 계약 체결할 때 떼보면서 안에 건재당이 설정되어 있으면 건재당을 안고 사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말소시켜야 되죠. 전세 계약을 체결한다. 건재당 나중에 잔금 지급하기 전에 말소시켜야 되겠죠. 그리고 잔금 지급하는 날 반드시 그날 등기부 떼봐야 돼요. 맨 처음에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지급해야 할 때까지 새로운 제한 물건이 들어갈 수도 있죠. 네, 적어도 3번은 등기부 떼봐야 돼요. 네, 건재당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보증금을 받아가지고 또 보증금을 받아가지고 돈을 줘야지 을이 보증금을 갑에게 줘야지 갑이 건재당 말소시키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임차인은 요즘은 대부분의 경우가 전세 대출을 합니다. 전세 대출을 얼마까지 할 수 있습니까? 80%까지 할 수 있죠. 청년주택은 90%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돈을 받아 전세 대출을 이렇게 가지고 갑에게 주면은 갑은 예를 들어서 A은행에 건재당이 설정되었다. 이거 말소시켜야 되죠. 말소시킨다. 그러면 법무사가 말소 등기를 하죠. 여기 맞죠, 그죠? 근데 여기에 하는 개업공개사가 있고 여기에서 하는 개업공개사.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중개사무소에 가면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주로 어떤 사람들은 은행마다 사람들이 와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종이 쪼가리 하나 주고 갑니다. 주택담보를 할 때 이자율 얼마다. 전세대출 할 때 이자율 얼마다. 그러면서 주고 갑니다. 그 사람이 뭐냐면은 대출 상담사예요. 은행 직원들은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대출하게 되면 그 사람은 은행에서 수수료 받아요. 그럼 여기에서 있는 대출 상담사가 하는 말이 뭐라냐면은 돈을 갚아야지 저당권 말소시키죠. 그죠? 여기서 돈은 전세 대출을 일으켜가 돈을 줬는데 저당권 말소를 안 해가지고 은행에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요즘은 좀 꼼꼼하게 한다고 이 은행에서 일하는 법무사, 은행의 법무사 이야기하는데 은행의 법무사 절대 아닙니다. 이 법무사는 은행 직원들 아니에요. 뭐냐면 법무사가 은행하고 협의를 합니다. 뭐 선물 좀 줄게. 지점장하고. 안 그러면 술 한잔 사줄게. 여기서 나오는 등기는 우리가 하자. 고래가 협의해갖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는 사람이 이 돈을 갑이 갚아야 되는 거 맞죠? 이 돈을 법무사에게 줘야 된다. 그러면 법무사가 돈을 갖고 등기를 말소시켜준다. 이래요. 저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도 이해됩니까? 이 사람이 돈만 갚으면 되죠. 은행에 돈 넣어주면은 은행에 건재당 설정한 거 돈 빌린 거 돈 갚으세요. 돈 갚으면은 상한 영수증 나오죠. 상한 영수증을 법무사에게 주면은 그러면 상한돼 있죠. 그럼 그걸 가지고 등기 말소시키면 되죠. 그럼 되는데 여기에 있는 대출 상담사가 직접 상한하는 게 안 되고 그 돈을 법무사에게 줘야 된다. 그럼 법무사가 상한을 하고 대출 말소시켜야 된다 이래요. 법무사 뭘 믿고 몇 억씩 줍니까? 제가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이해가 안 되니까 집주인에게 이래 하십시오 말을 못 하죠. 이 사람하고 몇 번 통화를 했어요. 내를 이해를 시키라. 내를 이해를 안 시키면은 난 그게 그래 못 한다.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 왜 어떻게 이 사람에게 해라고 하느냐. 그런데 이 사람이 이 갑이 집이 많아요. 집이 많은데 계약을 체결할 때 보니까 그래서 임대사업자를 하더라고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사업자면은 반드시 표준 임대차 계약서 작성해야 돼요. 임대사업자가 아니면은 그냥 임대차 계약서 작성해야 되는데 임대사업자라면은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야 돼요. 근데 보통 그냥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을 체결할 때 남편하고 부인하고 같이 했어요. 그 집 소유는 부인 거였어요. 그래 하면서 하는 말이 제가 집주인입니다 이야기하니까 그 남편이 집주인은 아닙니다. 집주인 남편입니다. 이거는 제 부인, 제 마누라한테 와이프한테 선물로 집을 줬습니다. 나중에 계약 체결하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임대사업자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표준임대차 계약서 작성 안 했어요. 와, 큰일 났다 싶으죠. 다시 와가지고 다시 계약서 작성해야 되죠. 고민을 하고 한참 있다가 생각하니까 아차, 이 집은 부인 거라 했다. 부인이 임대사업자는 아니거든요. 표준 임대차 계약서 작성 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임대사업자가 집이 많으니까 이런 경우가 많겠죠. 제가 그 부인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건재당 말소를 시켜야 되니까 인감증명서하고 말소시키겠다 하는 동의서를 달라 하더라. 그거는 할 수가 있죠. 직접 오면 곤란하니까 거기에 대출 상담사가 전화를 해서 찾으러 갈 거다. 그리고 건재당 말소시키는 비용을 법무사에게 보내달라고 하는데 그건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겠더라.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대신에 법무사에게 안 보내주면은 본인이 직접 은행에 와가지고 법무사하고 같이 있으면은 된대요. 그래서 저쪽에서도 대출을 이렇게 해야 되니까 조금 번거롭지만 은행에 가가지고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그래 하기로 했어요. 그 집에 부인한테 그래 이야기했는데 아니야 다를까 한 30분 지나니까 그 집에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 뭐 보통 때 하는 거하고 와 다릅니까? 이래요. 보통 때 하는 거는 자기가 건재당 말씀 돈 빌린 거 갖고 상한 영수증 법무사에게 보내주면은 법무사는 등기 말소시키면 되죠. 그게 맞는데 은행에서 지금 좀 꼼꼼하게 한다고 일한다는데 저도 도저히 법무사에게 돈을 주라는 거는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그게 만약에 사고가 나면은 누구라도 책임질 수는 없죠. 그래서 그쪽 은행에서는 그래 안 하면 안 된다니까 그러지 말고 직접 가시는 게 안 좋겠습니까? 아니 그 사람은 그거는 이해를 해요. 근데 최근에는 또 이런 경우가 또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중개사무소에서는 책임질 수 없는 돈을 이 사람에게 주라 그거는 문제가 돼요. 기업공개사가 책임질 수 없는 거는 돈을 이리로 주라 저리로 주라 그거는 안 돼요. 그러니까 책임질 수가 없으니까 본인이 직접 은행에 가면은 그대로 낫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5번 볼 차례죠.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나는 중개 완성되기 전 지방세법 내용을 확인해서 기재하고 임대차인 경우는 생략한다. 법에서는 생략한다가 아니고 제외한다. 이래 되죠. 임대차인 경우 두 개는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 규제하고 또 하나가 개별 공시지가 건물 공시가격은 생략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취득조세는 생략한다가 아니고 제외한다. 이래 나왔습니다. 제외라고 고치세요. 자, 오른쪽에 20번에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주택 매매의 경우 도시군 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구역, 그 밖의 도시군 관리계획은 교육공개사 확인해서 기재한다. 요거는 액면 그대로만 보세요. 예를 들어서 도시군 계획은 교육공개사가 공무원에게 문의해서 적는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요거는 교육공개사 확인해서 기재한다. 요거만 맞는 거로 보세요. 자, 주택의 비선호시설, 입지조건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매도 또는 임대 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해서 확인한 사항을 기재한다. 비선호시설 집안에 있다, 밖에 있다? 밖에 있죠. 입지조건, 예를 들어서 병원, 마트, 밖에 있죠. 그 다음에 관리에 관한 사항, 경비실 밖에 있죠. 밖에 있는 것은 직접 확인 조사합니까? 물어봅니까? 물어본다, 그죠? 저 물어보는 게 아니고 직접 조사죠. 자료를 요구해서 확인한 사항이 아니다. 직접 확인한다는 말은 기본 확인사항이다. 세부 확인사항이다. 기본 확인사항입니다. 3번 거래 예정금액은 기업공개사 세부 확인사항으로 중개가 완성된 때의 거래금액을 기재한다. 쉬운 것부터 보세요. 확인 설명서 안에는 절대 중개가 완성된 때, 완성되고 난 뒤라는 말은 없죠. 그러니까 중개가 완성되기 전 거래 예정 금액을 적는데 거래 예정 금액은 기본 확인 사항입니까? 세부 확인 사항입니까? 요거는 기본 확인 사항이에요. 거래 예정 금액은 기본 확인 사항이 들어간다. 4번에 주거용 건축물의 권리관계의 민간임대주택 등록 여부는 등기상 증명서를 확인해서 기재한다. 이거는 등기상 증명서, 이거는 다른 권리관계 등기부 규제상은
등기상 증명서를 보고 기재하는데 민간 임대주택 등록 여부는 기업공개사가 의뢰인에게 확인하거나 임대주택 정보 체계를 통해서 확인한다. 그러니까 등기상 증명서를 통해서 확인하는 건 아니죠. 그죠? 중개보수는 금액뿐만 아니라 지급 시기도 기재하되 중개보수는 부가세가 포함된 거로 본다. 별도로 받을 수 있다. 했습니다. 21번에 공인중개사법명상 매매의 경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1 주거용 건축물 서식의 기재 요령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임차권은 등기된 것이라 하더라도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에 관한 상란에 기재한다. 임차권이 등기가 되어 있죠. 등기가 된 임차권은 등기부를 보고 확인해야 되겠죠. 권리관계란에 기재합니다.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에 관한 사항은 등기 안 되는 권리가 들어가요. 이번에 비선호시설란은 기업공개사가 매도인에게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해서 확인할 사항을 기재한다. 한마디로 비선호시설은 집 밖에 있죠. 물어보는 게 아니고 직접 확인한다. 기본 확인사항이에요. 물론 비선호시설의 중요한 것은 확인설명서 1하고 3에만 들어갑니다. 3번 건폐율 상한, 용적률 상한은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확인해서 기재한다. 요즘은 굉장히 자주 나온 지문이에요. 건폐율 상한, 용적률 상한은 절대 토지이용계획 확인서가 아니고 시군 조례를 보고 기재합니다. 취득시 부담해야 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지방세법 내용을 확인해서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 등을 기재한다. 종합부동산세 이런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안에 들어가는 게 취득세, 노건세, 특별세, 지방교육세 이거 들어가죠. 그죠? 그 밖에 시설문란은 가정자동화 시설 등 IT 관련 시설의 설치 여부를 매도 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해서 확인할 사항을 기재한다. 그러면 건축물의 내외부 시설물에 관한 상태 중에서 그 밖의 시설물이 있는데 IT 관련 시설이에요. 집 안에 있는 거죠. 집 안에 있는 거니까 직접 확인한다.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청해서 확인한다. 요청해서 확인한다. 요거는 맞습니다. 다 내용은 똑같은 말이고, 자, 그 다음에 거래계약서 120페이지 거래계약서 작성, 요거는 조금 쉬다가 보겠습니다.